연소와 소화 요 부분 할 거고, 미안한데 오늘 이거 2시간 동안 이거 다 끝내려고 하고요. 예. 다음 주에 아인슈타인 남은 거 2세트 할 거고. 왜 그러냐면 또 코로나 때문에 뭐 이렇게 실험을 할 수 없었던 친구들이 있어가지고요. 아무튼 오늘은 103일 위주로 할 겁니다. 자, 연소와 소화 요게 이제 6학년 책 마지막 과정이에요. 연소와 소화. 예. 초의 심지에 불을 붙이면 초가 녹으면서 촛불이 계속 탄다. 근데 이게 이 심지가 사실 타는 게 아니에요. 예. 심지가 약간 탈 수는 있는데 심지만 있으면 오래 못 타요. 그냥 심지만 있잖아. 그냥 실만 태우잖아. 그만 1초면 탈걸? 실만 태우면 그냥 확 타버리고 말아. 근데 이 초가 계속 오랫동안 타는 것은 요 애들 양초, 이 파라핀 성분, 얘가 연료야. 얘가 심지는 이게 녹아서 위로 빨아올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가 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양초가 타는 건데, 양초가 얘가 다 소진이 되면 이제 꺼지는 거고요. 자, 그리고 초는 고체, 액체, 기체 중 어떤 상태로 타는 것일까? 예, 이런 거는 이제 좀 이따 해보고. 니네 그 실험한 것 중에 이 요소는 대부분 잘 됐어요. 이거는 요거 뚜껑을 열어놓으면 잘 되거든요. 더 잘 된 친구들도 있고. 반응은 이렇게 됐고, 요 안에 요거 색깔이 좀 있었네. 예, 매직 색깔이 있었네요. 이런 것도 모세관 현상이죠. 이렇게 끌어올려지는 거죠. 이런 식 제일 잘된 친구는 이게 제일 요거는 진짜 막 꽃처럼 폈다. 얘. 막 꽃처럼 폈어. 용액을 좀 열심히 녹여야 되거든. 완전 꽃처럼 폈어요. 막. 여기에서도 이제 모세관 현상으로 끌어올린 것처럼 심지에서도 이제 액체 상태의 파라핀을 끌어올립니다. 자, 넘깁시다. 물질이 탈 때 나타나는 현상, 초가 탈 때 나타나는 현상. 일단은 심지 주변에 고체 상태였던 초가 녹아요. 초가 녹아서 액체가 되고, 촛농이 흘러내리기도 하죠. 촛농이 흘러내리기도 하고, 시간이 지나면은 초의 길이가 짧아지고, 왜냐면 이제 그게 연료니까. 초가 연료입니다. 심지 근처에 초가 먼저 녹기 시작하고 둥근 모양으로 초가 패여 있다. 이렇게 패여 있죠. 자, 불을 붓기 전에 심지 근처에 초가 고체였지만 불을 붙이고 난 후 액체 상태로 변한다. 만약에 끄면 이제 나중에 다시 굳어서 고체가 되기도 한다. 자, 그 다음에 촛불을 잘 보시면 이제 색깔이 좀 다릅니다. 이렇게 색깔이 좀 다르다. 이렇게 약간. 그게 이제 겉불꽃과 속불꽃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런 거는 색깔이 다른 게 확실하게 보이네. 자, 이렇게 돼 있죠. 겉불꽃이 있고, 여기 속불꽃이 있고, 불꽃심이 있고요. 사실 겉불꽃은 온도가 가장 높아요. 겉 안에가 더 높을 것 같지만 겉이 더 높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이게 오늘 배우면 알겠지만 뭔가 연소가 일어나려면 산소가 공급이 돼야 돼. 근데 겉에는 산소가 공급이 잘 되는 거예요.
산소가 잘 들어가니까 완전 연소가 일어납니다. 겉불꽃에서는 완전 연소가 일어나요. 왜냐면 산소 공급이 잘 돼서. 그래서 온도도 높아요. 겉에가 더 높습니다. 1400도씨. 속불꽃은 밝기는 한데 온도가 높지는 않아요. 예. 근데 속불꽃은 이제 탄소 알갱이들이, 그러니까 미처 다 타지 못한 탄소 알갱이가 가열되면서 빛을 내기 때문에 더 밝기는 해. 근데 속불꽃이 가장 밝은데 온도는 낮다. 여기는 산소가 이렇게 들어가다가 타버리고 좀 남는 애들이 이렇게 들어가. 그럼 산소가 좀 덜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속불꽃은 산소가 좀 덜 공급이 돼. 그러면은 일부 이제 불완전 연소가 돼요. 일부 이제 불완전 연소라고 하는 게 됩니다. 불완전 연소. 그러면은 이제 원래 다 타면은 이산화탄소로 다 변해야 되는데, 남는 애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탄소 알갱이들. 그런 게 가열이 돼서 밝고요. 불꽃 요 심은 가장 어둡다. 자, 그래서 왜 색깔이 조금씩 다르냐? 바깥의 부분에 더 산소 공급이 잘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색깔이 좀 다르다. 알아두시고, 좀 정리 좀 해주시고요. 겉불꽃이 더 뜨거워요. 겉불꽃이 겉에가 더 뜨겁습니다. 자, 그래서 불꽃의 색깔이 다르다라는 거. 그 다음에 불꽃의 모양이 길쭉하다. 이 길쭉한 이유는 가벼워진 공기는 위로 상승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공기들이 이제 따뜻해지고 가벼워지니까 위로 올라가는 거야. 올라가니까 이렇게 불꽃의 모양이 길쭉해지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뜨거운 공기가 상승해서 그렇습니다. 주변보다는 가벼우니까. 그래서 불나면은 아래층으로 대피하는 게, 되도록이면 아래층으로 대피하는 게 좋아요. 대피할 수 있으면. 위층으로 대피하면 자꾸 불은 위로 올라가거든. 불은 위로 올라가니까 가능하면 아래층으로 대피하셔야 되고, 어쩔 수 없으면 옥상에 가서 이제 기다려야 되겠지만, 구조를 기다려야겠지만 아래층으로 대피하셔야 됩니다. 자, 불꽃의 옆쪽보다 위쪽에 손을 가까이 했을 때 더 뜨겁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뜨거운 공기가 상승하니까 그렇고, 이런 걸 대류라고 하죠. 대류. 전도 말고 대류가 일어나면서 뜨거운 공기 위로 상승합니다. 심지 색깔은 윗부분은 검고 아랫부분은 하얀색이다. 아랫부분은 사실은 이제 연료가 올라오니까, 연료가 타면은 심지는 안 타요. 사실은 연료가 타는 동안에는. 근데 위에 부분은 이제 연료가 좀 부족하니까 심지가 약간 탄 거죠. 자, 그 촛불이 타는 과정, 이거 중요한데, 초는 원래는 고체 상태이지만 가열하면 액체 상태가 되고, 그 액체 상태의 초가 심지를 타고 올라가서 촛불 근처에서 기체로 변한다. 이게 중요한데, 기체로 변한다. 기체. 초는 기체 상태가 되어서 타는 거예요. 기체가 상태가 되어서 탑니다. 초는 이따 잠깐 보여줄게. 예를 들어서 초가 이렇게 있는데, 얘네가 이제 초를 훅 끄면은 여기 잠깐 연기 같은 게 있어요. 이렇게. 근데 여기 연기 같은 데다가 불 붙이면은 불이 확 붙어요. 다시. 꼭 심지에다가 불 붙이지 않아도 날아가고 있는 도중에도 이렇게 불 붙이면 붙어요. 그러니까 초는 기체 상태로 탑니다. 기체 상태로. 기체 상태가 되면 산소가 더 주변에 많아. 그러니까 고체 상태로 타는 애들은 이 표면에 있는 애들만 타는 거예요.
산소랑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근데 기체 상태로 되면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있는 거거든. 그럼 이거 하나하나 타기가 쉬워요. 그 기체 상태가 훨씬 더 타기 쉬워요, 고체보다. 기체 상태로 탄다. 자, 알코올 램프 붉고 성냥 붉고 점막이 붉고 모두 둥글면서 길쭉한 모양이죠. 손을 가까이 하면 따뜻하다. 자, 물질이 탈 때 공통적으로 관찰될 수 있는 현상. 일단은 이렇게 빛이 보여, 빛. 그리고 열이 나. 이거는 이제 탈 때의 성질인데, 빛과 열을 내면서 타고 주변이 따뜻하고 밝아진다. 연소가 일어난다라는 것은 어떤 물질이 빛과 열을 내면서 타는 거를 연소가 일어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연소의 정의인데, 연소의 정의. 물질이 빛과 열을 내면서 타는 것을 연소라고 한다. 연소의 정의예요. 물질이 빛과 열을 내면서 타는 거. 자, 뭐 여기에다 이제 산소와 반응하여라고 하나 써주자. 산소와 반응하여. 초, 마른 풀, 종이, 기름, 숯과 같이 태웠을 때 열과 빛을 발생하는 물질을 탈물질이라고 한다. 어떤 연료가 될 게 필요하죠. 연소의 종류 있는데 이거는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무는 고체 상태로 타는 게 맞는데 액체나 기체가 되기 쉬운 애들은 먼저 액체나 기체가 되고 나서 이제 타는 거야. 기체가 되고 나서 타는 게 더 유리합니다. 타는 데 있어서. 주변에 산소가 많기 때문에. 됐지요? 넘길게요. 자, 공기가 물질이 타는데 미치는 영향. 뭐 공기이기도 한데 이제 공기 중에 특히 산소입니다. 산소. 자, 초가 잘 타고 있는데 집기병이라고 하는 애로 이제 덮어. 그러면 점차 얘가 요 안에 잠깐은 산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산소를 다 태우고 나면은 촛불이 꺼집니다. 근데 좀 더 큰, 이거보다는 좀 더 큰 애는 산소가 많으니까 좀 더 오래 가요. 예. 그럼 거기 그 촛불 놓고 병 덮으면 거긴 진공 상태예요? 아, 진공 상태는 아니죠. 일단은 산소가 있는데, 산소가 없어지면 진공이 될 것 같잖아요. 산소가 없어지면. 근데 우리 배우겠지만 산소가, 이게 어떤 물질이 있어. 탈물질이라고 할게. 탈물질이 있어. 보통 탄소랑 수소로 돼 있어. 예. 초도 사실 탄소랑 수소로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산소랑 만나. 그럼 산소는 사라지겠지만 탄소와 산소가 만나서 CO2가 생기고, 수소와 산소가 만나서 물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산소가 있다가 나중에 여기 이산화탄소로 바뀌는 거지. 그러니까 진공은 아니죠. 진공은 아니지만 뭐 이런 실험이 가끔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덮은 다음에 물 같은 거 이렇게 놔두면 초가 꺼지고 나서 물이 이렇게 빨려 들어가. 근데 그런 거는 사실은 가열됐다가 온도가 낮아지면서 불이 꺼지고 난 다음에 식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공기 부피가 줄어드니까 물이 빨려 들어가는 거지, 진공이 돼서 빨려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산소 대신에 이산화탄소와 물이 있으니까 진공은 아닙니다. 자, 다시. 자, 좀 작은 그 아크릴 통과 큰 아크릴 통으로 덮으면 큰 아크릴 통이 더 오랫동안 연소가 될 수가 있어요. 작은 아크릴 통은 먼저 꺼지고 큰 아크릴 통은 나중에 꺼진다. 왜냐하면 산소가 많기 때문에. 자, 이해 가시죠? 근데 아크릴 통에 구멍을 뚫어서 계속 탈 수 있게 해주고 싶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구멍을 뚫는 게 좋냐면, 위쪽에만 뚫거나 아래쪽에만 뚫거나 이런 거는 좀 오래 못 가요. 그러니까 위쪽과 아래쪽 모두 구멍을 뚫어야지 계속 탑니다.
무슨 얘기냐면 얘가 이제 구멍을 만약에 위쪽에만 뚫는다. 초가 있는데. 그럼 따뜻해진 공기가 이거 빠져나가긴 하는데 새로운 산소가 공급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되고 그래서 위에는 이산화탄소가 빠져나가게 위쪽에 구멍을 하나 뚫고 그 밑에서부터 산소가 들어오게 구멍을 이렇게 위아래로 뚫어주는 게 좋다 이거죠. 왜냐하면 산소 공급이 잘 돼야 되니까. 이때 뭐 요런 문제가 나옵니다. 자, 불이 계속 잘 타기 위해서 공기가 특히 산소가 계속 공급이 되어야 하는데 공기가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산소가 필요하다라는 거고. 자, 그렇게 계속 공급을 해주고 싶으면은 이제 구멍을 위아래 뚫어야 된다. 옛날에는 뭐 이런 난포등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게 뭐 바람 불고 이러면 쉽게 꺼지니까 유리막으로 막아는 있는데 그렇다라고 밀폐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아래 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따뜻해진 공기는 이산화탄소인데 이산화탄소 같은 거 빠져나가고 아래쪽으로는 이제 산소 같은 게 들어오죠. 그래서 난포등 바람이 불어서 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유리통으로 덮여져 있지만 공기가 계속 공급되어야 하기 때문에 위아래 구멍이 뚫려 있다. 초롱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뭐 어디 뭐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가끔 나오는데 그렇죠? 요 안에 이제 초롱불 같은 게 있는 거야 이제. 초를 넣을 수도 있고 여기는 이제 밀폐되어 있는 게 아니야. 여기는 이제 구멍 뚫려 있어요. 그래서 공기가 잘 통해야 된다. 숯불구이판이나 난로 이런 것도 다 공기가 통하는 통로를 만들어 놔요. 공기가 이렇게 잘 들어가게끔 합니다. 이렇게. 뭐지? 요즘엔 잘 안 하는데 삼시세끼 뭐 이런 거 보면은 불을 피워야 되잖아. 불 필 때 엄청 부채질을 해야 돼요. 그러면 산소 공급이 잘 되기 때문에 불이 잘 붙죠. 자, 그래서 산소가 필요하다. 산소가. 자, 근데 연소라는 거랑 산화라고 하는 거랑 이게 비슷해. 연소는 빛과 열을 내면서 빨리 반응하는 거고 산소랑 빨리 반응하는 건데 산화는 산소랑 결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느리게 반응해, 느리게. 그래서 연소랑 차이점은 산소와 반응하는 거는 같지만 이거는 느리게 반응한다라는 거야. 철이 녹쓰는 것은 느리게 일어나는 산화이고 연소와 폭발은 빠르게 일어나는 산화이다. 더 어려운데 사실 연소가 산화의 일종이에요. 산화라고 하는 건 산소랑 결합을 하면 산화라고 하는데 연소도 산소랑 결합하는 거고 요런 녹쓰는 것도 산소랑 결합하는 거야. 근데 이 녹슬 때 뭐 빛과 열이 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 녹쓰는 거를 연소됐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지. 그냥 산화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우리 쉽지는 않죠? 내용이 많아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불을 붙이지 않고 물질 태우기. 언제나 이제 불을 붙여야지 탈 것 같은데 지금 이거는 직접적으로 불을 붙이는 실험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철판을 가열해, 철판을. 그럼 철판의 온도가 올라가다가 나중에 특정 온도가 되잖아. 그럼 타요. 그러니까 직접 가열한 건 아니고 철판의 온도를 높인 거야. 그래도 탄다. 그래서 태우려면 꼭 불이 필요한 게 아니라 발화점 이상의 온도가 되어야 한다. 발화점 이상의 온도가 되어야 된다. 발화점이라고 하는 거는 타기 시작하는 온도를 의미합니다. 타기 시작하는 온도, 연소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온도. 근데 그게 물질들마다 달라요. 흰색 E는 한 60도씨만 돼도 확 타고 우리 성냥은 붉은색이냐 성냥 붉은색 E는 260도씨면 탄다. 종이는 270도씨까지는 돼야 돼요.
예전에 뭐 종이 냄비로 뭐 이렇게 뭐 라면 끓여 먹는 실험 이런 거 하면은 물은 100도씨에서 끓기 때문에 가열하고 있으면은 물이 100도씨 이상 올라가진 않아. 근데 종이는 270도가 돼야지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가 안 타고 버티고 있는 거지. 나무는 한 400도씨 정도, 숯은 한 360도씨 정도는 돼야 되고, 알코올은 482도씨. 그래서 이 물질들마다 발화점이 달라. 발화점이 다릅니다. 자, 날씨가 건조하면 나무끼리 부딪히면서 화재가 발생할 수가 있고요. 예, 천둥이나 번개 칠 때 화재 발생할 수도 있고. 자, 연소의 조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탈물질, 연료가 꼭 필요하고, 산소 꼭 필요하고, 그 다음에 발화점 이상의 온도가 되어야지 꼭 탄다. 이렇게 세 가지가 연소의 조건입니다. 연소의 조건. 탈물질, 산소, 발화점 이상의 온도. 열심히 막 문질러요. 근데 이거는 뭐 라이터 불로 붙이는 건 아니잖아. 근데 불이 붙는다고. 왜냐면 마찰열에 의해서 발화점 이상의 온도가 되면 불이 붙을 수가 있어요. 열심히 하면. 자, 산소는 공기 중에 21% 정도 산소가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78%는 질소고요. 자, 돋보기로 종이 태우는 것도 돋보기가 뭐 직접적인 불을 붙이는 건 아니지만 빛에너지를 모아서 발화점 이상의 온도가 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종이가 탈 수가 있죠. 돋보기는 이제 발화점 이상의 온도로 높이는 겁니다. 자, 물질이 탈 때 생기는 거는 좀 다음 시간에 하고 일단은 스피드 확인 문제 볼게요. 자, 촛불은 위치에 따라 불꽃의 색깔이 다르다. 다르죠? 물질이 탈 때 빛은 내지만 열은 내지 않기도 한다. 그렇지 않아. 탈 때는 열이 나. 빛과 열이 납니다. 타고 있는 촛불을 집기병으로 덮으면 꺼지는 것은 연소에 탈물질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니죠. 산소가 필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공기. 자, 크기가 다른 아크릴통으로 같은 크기의 초를 각각 덮을 때 큰 아크릴통이 더 오래 타고요. 불을 대지 않아도 물질의 연소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온도를 발화점이라고 합니다. 탈물질 산소 발화점 이상의 온도는 연소의 조건이다. 7번부터는 조금 이따 하고요. 1번부터 8번까지만 해봅시다.
둘 다 했어요? 자, 보겠습니다. 초가 연소할 때 관찰할 수 있는 것으로 옳지 않은 거. 초의 길이 짧아지고 뭐 길어지는 건 아니죠. 예. 이런 건 괜찮고 어느 부분에서는 같다. 색깔은 아니죠. 예. 자, 심지의 색깔이 점점 흰색으로 변한다. 아니죠. 예. 검게는 변하죠. 예. 일부는 타니까. 심지 주변의 초는 고체 상태에서 액체 상태로 변한다. 괜찮고. 촛불이 꺼지면 액체 상태였던 초는 고체 상태로 변한다. 괜찮네. 2, 4, 5. 자, 그 다음에 물질이 탈 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열과 빛이 발생한다. 예, 빛과 열이 난다. 1번, 2번. 아, 모두 고르는 게 아니군요. 미안해요. 예. 4번 골라야겠네. 열과 빛이 생긴다. 네, 4번 고를게요. 4번. 자, 그 다음에 얘는 자, 점점 작아지다가 꺼진다. 예, 작아지다가 꺼진다. 6번. 산소가 처음에는 있으니까 덮자마자 꺼지는 건 아니거든요. 3의 실험으로 알 수 있는 사실. 산소가 필요하다. 3번. 자, 요거는 이제 위아래 구멍을 뚫었습니다. 덮여 있어도 이게 처음에 이제 뜨거워진 이산화탄소 같은 애들 나옵니다. 뜨거운 이산화탄소, 차가운 산소, 뭐 이런 거 들어갑니다. 위쪽 구멍으로 수증기가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수증기도 빠져나갈 수 있긴 한데 두 가지 골라야 되기 때문에 2번 일단 고르고요. 이게 수증기도 원래 생기긴 하는데 2번 고르는 게 제일 나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아래쪽 구멍으로 산소가 충분한 공기가 들어오기 때문이다. 2번, 4번 골라야겠다. 2번. 이산화탄소 빠져나가고 산소 들어오고요. 자, 2번, 4번 골라주시고, 성냥골에, 성냥골이라고 하는 건 이제 성냥의 그 앞부분 말하는 거예요. 성냥의 앞부분. 성냥골에 불을 대지 않고 불을 붙이려면 마찰시키는 거 괜찮죠. 이것도 이제 불 붙인 건 아니거든요. 요 정도로 타지는 않아요. 햇빛이 잘 드는 곳에 타는 건 아니고. 유리에 반사된 이건 어려울 것 같은데. 괜찮고 이거 4번은 이게 오랫동안 올려놓는다라고 되는 건 아니고, 올려놓고 가열을 해야죠. 1, 4, 6. 자, 그래서 종이, 나무, 성냥골을 다 가열을 하는 거야. 옳은 거, 종이의 발화점이 가장 낮다. 요 중에 발화점 가장 낮은 거는 성냥골이에요. 6번이네요. 6번. 답은 6번 고르면 되겠습니다. 발화점이 가장 낮기 때문에 성냥골이. 연소의 조건을 바르게 말한 사람. 그렇죠. 민수네요. 민수. 탈물질, 산소, 발화점 이상의 온도. 이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안 탑니다. 민수가 맞고요. 됐죠? 이거 조금만 이따 하고, 자, 3% 문제 1번부터 좀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3%는 4번까지. 일단 1번부터 4번까지만 풀어보겠습니다.
핑크색 됐어. 좀 보겠습니다. 양초가 탈 때 타고 있는데 선생님이 불을 끈 다음에 이 주변에다가 이제 불을 붙일 거야. 심지에 불 안 붙이고 꺼지는 거 봐봐. 타는 거 봐봐. 봤어요? 심지에 안 붙여도 붙었죠? 봤어요? 그쵸? 다시. 근데 되긴 했지? 그러니까 심지에 꼭 안 붙여도 불이 붙어요. 왜냐면 이 기체 상태가 남아 있어가지고 기체 상태가 남아 있어서 불이 붙을 수 있습니다. 물을 적신 다음에 하긴 해야 되는데 그냥 해볼게요. 그냥 안 되네. 물 적신 다음에 해야 돼. 여기 연기 같은 거에 불 붙여도 탑니다. 자, 기체 상태로 탄다라는 걸 좀 알아두시고, 자, 일단 요거는 이제 잘 보시면 겉에가 더 많이 탄 거야. 이해 가나 이거 그쵸? 여기 많이 탔어요. 여기가. 그래서 젓가락에 많이 탄 부분은 불꽃의 겉부분이야. 그래서 겉불꽃은 산소 공급이 잘 되어 온도가 더 높고 속불꽃은 온도가 낮습니다. 근데 겉부분이 더 많이 탄 거예요. 겉부분이 더 온도가 높으니까 실제로 겉불꽃과 속불꽃의 온도차 때문에 겉불꽃이 닿은 부분은 더 많이 탄 거죠. 그다음 이게 뭔 소리인지 아셔야 되는데 왜 이럴까요? 왜 여기 불이 붙어 있을까요? 네, 알루미늄. 이게 초가 기체 상태로 타서 그렇습니다. 이게 초가 기체 상태로 연소가 돼요. 연소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기체가 있을 거 아니야. 이게 일로 온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기체 상태의 초가 알루미늄 관을 통해 이제 이동을 해요. 이동한 후 타서 그런 거예요. 연소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연료가 일로 간 거야 이렇게 일로. 여기서 탄 거야 여기서. 됐지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만약에 두 개만 연다라고 할게요. 두 개만. 두 개만 넣을 때 위에 두 개를 여냐, 뭐 아니면 중간에 두 개를 여냐, 아니면 아래 두 개를 여냐, 아니면 위아래 하나씩 여냐. 만약에 두 개만 열 대로 할게요. 두 개만. 두 개만 연다면 지금 뭐 가와 마를 연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가와 봐도 돼요? 가와 봐도 되죠. 예, 가와 봐도 됩니다. 위아래 하나씩 여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뜨거운 실내 공기는 위쪽 창문으로 나가고, 이게 겨울철이잖아요. 겨울철. 예. 차가운 실외 공기는 아래쪽 창문으로 들어온다. 근데 위만 두 개 열거나 아래만 두 개 여는 것보다는 환기를 시키려면 위에 열어서 이렇게 나가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 열어서 들어오고요. 이렇게. 요게 좋다 이거죠. 예. 자, 물질이 산소와 결합하는 것을 산화라고 하는데, 뭐 산소화된다 이런 소리야 사실. 대표적인 산화인 연소와 철이 녹쓰는 것이다. 연소와 철이 녹쓰는 것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쓰시오. 일단은 공통점은 무엇이겠습니까? 공통점은 산소와 결합한다라는 거예요. 산소와 결합하여 뭐 새로운 물질이 되는 겁니다. 예. 산화철 이런 것도 새로운 물질인데, 근데 차이점은 연소는 빛과 열이 발생해요. 그리고 빠르게 일어납니다. 빛과 열이 발생하면서 빠르게 일어나는 반응이고, 철이 녹쓰는 것은 빛과 열이 발생하지 않고 또 이제 느리게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 거의 50분인데 잠깐 10분 쉬었다가 6시에 다시 하겠습니다. 자, 하여튼 연소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이제 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들. 자, 초와 알코올이 연소한 후 생성되는 물질. 이게 뭐 화학을 배우면 좀 더 쉽긴 한데요. 아까 잠깐 선생님이 썼었는데, 초랑 알코올은 산소도 있긴 한데요. 그러니까 초랑 알코올은 주로 탄소랑 수소로 되어 있어요. 뭐 산소도 있긴 한데, 그러니까 탄소와 수소로 되어 있어요. 주로 탄소가 C입니다. C. 수소가 H입니다. 수소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선생님 몸도 탄소, 수소, 산소로 돼 있어요, 사실. 우리 몸도 사실은. 어찌됐건 탈 물질들이 만약에 탄소랑 수소를 가지고 있다면 연소할 때 뭐 들어가는 거였어요? 연소하면 꼭 뭐 들어가요? 산소 들어가, 산소. 이게 탈물질이고 연소할 때 꼭 산소 들어가야 됩니다. 잘 봐. 그 반응을 하면 탄소가 있고 산소가 있잖아요. CO2. CO2가 꼭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게 CO2가 이산화탄소거든요. 적어보세요. 이렇게 반응식이라고 하는데 이산화탄소가 생긴다라는 거야. 근데 수소가 있고 산소가 있잖아. 수소가 있고 산소가 있잖아. 그럼 물이 생겨요. 물이 안정한 물질인데 물이 꼭 생깁니다. 물이긴 한데 뭐 수증기라고 해도 되고. 예. 그래서 막 불이 붙어서 타면 대부분의 물질은 공통적으로 이산화탄소와 물이 나와요. 막 불이 났는데 물이 나온다고 하니까 이상하잖아. 근데 물이 나와요, 실제로. 수증기로 나온 거예요, 수증기. 자, 그래서 이 물질이 연소한 후 어떤 게 생기는지 알아보려면 이산화탄소는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지는 것을 보고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짐. 근데 이 집기병에서 뿌옇게 흐려짐이랑 요거랑은 약간 틀린데, 그러니까 이 집기병에서 뿌옇게 흐려지는 거는 이건 물방울이 맺히니까 지금 뿌옇게 흐려진 거야, 이거는. 그 다음에 그 뭔가 이렇게 물방울이 맺혔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냐면 염화 코발트 종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 물이 없으면은 푸른색이야. 물이 없으면. 근데 얘가 물에 닿으면 얘가 푸른색이었던 애가 붉은색으로 바뀌어요. 자, 그래서 얘는 이제 건조한 곳에 있으면 푸른색인데 만약에 물기가 있어, 물기가. 그러면은 푸른색으로 바뀝니다. 붉은색으로 바뀝니다. 자, 그래서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를 댔더니 붉은색으로 변했다, 이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둘 다 뭐가 생겼다? 물이 생겼다, 물. 이건 이제 물을 확인하는 겁니다, 이 둘은. 물이 생겼구나.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가 붉게 변하면 물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지는 것은 이산화탄소가 있다라는 거죠. 이산화탄소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석회수가 왜 뿌옇게 흐려지냐면 석회수는 원래 칼슘 이온이 있어요, 원래. 근데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으면 탄산이라고 하는 게 돼. 뭐 이렇게 탄산이라고 하는 게 돼. 결합을 해서 CaCO3라고 해서 탄산 칼슘이 생겨요. 근데 얘가 물에 안 녹아가지고 얘 때문에 뿌옇게 보이는 거예요. 요건 좀 어려운 얘기여도 어찌됐건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지면은 거기에 이산화탄소가 있구나, 뭐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알코올의 연소 과정에서나 초의 연소 과정에서 둘 다 물과 이산화탄소가 생겼습니다. 자, 근데 이럴 수도 있어요. 산소가 많으면 철솜이 연소될 수 있어요. 이게 철 덩어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철솜이야, 철솜. 철솜은 수세미 같은 거긴 해. 근데 그거보다 좀 더 얇고, 이렇게 그냥 철 덩어리면은 안 타. 철 덩어리는 산소랑 접촉하는 면적이 적기 때문에 안 타고, 얘를 얇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타기도 해, 철이. 근데 물론 그냥 타는 건 아니고 산소가 많이 있어야지 탑니다. 어찌됐건 철을 한번 태워봤다라는 거야. 철을 태워봤어. 철을 태워본 다음에 똑같이
염화 코발트 종이랑 석회수랑 이렇게 실험을 한 거예요. 근데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와 석회수는 아무 변화가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뭔 소리야? 철을 태워도 물하고 이산화탄소가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지. 철은. 예. 근데 그건 왜 그러냐면 철이 탈 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철이 Fe가 철이에요. 철하고 산소랑 반응해. 그럼 얘가 C가 있니? 철에? 탄소가 있니? 아니요. 없잖아요. 이산화탄소 안 나와요. 어? 그러니까 여기 뭐 철에 뭐 H 있어요? 수소? 없으니까 물 안 나와. 요거는 이제 산화철이라고 하는 애가 돼. 산화철. 뭐 요런 애가 돼요. 산화철. 자, 그러니까 대부분의 물질은 타면 물과 이산화탄소가 나오지만 예, 안 나오는 애도 있기는 철솜 이런 거는 안 나온다. 예. 자, 종이 나무 탈 때도 똑같이 이산화탄소 물 나옵니다. 예. 종이 나무 두 성분도 탄소 수소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이산화탄소 물 나오고 일부 재가 남는데 이거는 이제 그 나무에 있던 어떤 금속들 성분이 있습니다. 뭐 그런 거는 저런 식으로 남습니다. 예. 자, 옆에 완전 연소라고 하는 거는 산소가 충분하기 때문에 전부 다 연소했다라는 소리인데 예, 주로 주방에서 사용하는 가스 이런 거는 완전 연소해요. 얘네 집안에서 뭐 가스불 켜고 요리했는데 막 무슨 연기 나고 뭐 이렇게 그러진 않아요. 뭐 나무 떼는 것처럼 막 연기 나고 이러지 않습니다. 왜냐면 완전 연소가 되기 때문에. 완전 연소가 되고 완전 연소가 되면은 이산화탄소 이런 거만 나오고 찌꺼기 남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체 상태로 태우는 게 훨씬 더 깔끔하게 태울 수가 있는 거고 뭐 캠핑장 같은 데 가서 뭐 나무 태우고 뭐 숯불 태우고 이러려면 연기가 발생하죠. 그런 거는 고체 상태로 타기 때문에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은 애도 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불완전 연소가 됐다라고 하고 그러면은 여기 일산화탄소라고 하는 게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을음이나 산소가 충분하지 않으면은 원래는 이산화탄소가 나와야 되는데 산소가 적으면 일산화탄소. 산소가 모자라. 일산화탄소는 여기 1이야 1 산화탄소. 이건 2산화탄소. 일산화탄소는 산소가 모자랄 때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을음 이런 것도 산소가 모자랄 때. 이건 거의 탄소지 탄소 사실. 그을음은 좀 까만 건데 그거는 이제 탄소 성분이 있는 겁니다. 그런 거는 불완전 연소할 때 생긴다 이렇게. 이런 건 이제 그을음이죠. 불완전 연소할 때. 이거는 잘 문질르면 벗겨져요. 이거는 얘가 탄 건 아니야. 그을음이 묻은 거지 이런 거는. 철의 연소, 철솜의 연소. 대부분의 철은 이제 덩어리로 있으니까 잘 안 타는데 솜처럼 만들면은 뭐 태울 수도 있어요. 예, 산소가 많은 조건에서 탈 수도 있습니다. 자, 앞에는 이제 연소에 대해서 배운 거고 지금은 이제 소화는 이제 불을 끄는 건데 여기서 뭐 밥 먹고 소화되는 거 아니고 이거는 이제 불 끄는 겁니다. 불 끌 때 연소의 세 가지 조건 중에 하나만 없어도 꺼져요. 세 가지 조건이 다 맞아야지 불이 붙는 거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만 없어도 끌 수가 있습니다. 소화란 자, 연소에 필요한 조건을 없애줌으로써 불을 끄는 것이다. 자, 초는 아까 무슨 상태로 탄다라고 했지 얘가 무슨 상태로 타요 원래? 연료가? 기체 상태로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후 날리면 기체를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탈 물질이 제거가 된 거지. 그러니까 꺼지는 거예요. 촛불은 후 불면 꺼져요. 탈 물질이 제거가 되니까. 근데 뭐 나무나 뭐 그런 거는 후후 분다라고 안 꺼지고 더 잘 타요.
왜냐면 산소 공급을 해주기 때문에. 나무는 그 고체가 날아가가지고 제거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무는 태우고 싶으면 오히려 후후 불지. 근데 얘네가 불 때 산소가 있습니다. 날숨에도. 자, 분무기로 물을 뿌린다. 이거는 물 자체가 원래 온도가 낮아. 그래서 발화점 이하로 온도를 낮출 수도 있고, 표면에 이제 수막 같은 게 생기면 산소가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꺼질 수도 있죠. 물 뿌리는 거는. 자, 유리컵으로 덮는 거는 산소 공급을 막는 거고, 심지를 핀셋으로 잡는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원래 심지 타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탈물질이. 근데 여기를 잡아가지고 못 올라가게 하는 거야. 못 올라가게. 심지를 이 중간에 잡는다라는 거예요. 중간에. 그럼 탈물질이 없어진다. 자, 생활 속에서 연소 조건을 없애주는 방법. 탈물질 없애는 거. 촛불을 후 불어서 끄는 거나 아니면 초의 심지를 자르거나 가스 밸브를 잠그거나 이런 거는 탈물질을 제거하는 거죠. 탈물질 제거. 자, 공기의 공급 막는다. 예. 적신 걸레로 덮는다. 갑자기 확 덮어야 돼. 예, 그러면은 산소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꺼지고요. 예, 드라이 아이스를 불에 가까이 가져간다. 이게 뭐냐면 드라이 아이스는 고체 이산화탄소입니다. 근데 그 고체 이산화탄소를 가까이 가져가면, 자, 어디 나오나? 안 나오네. 앞에서 배운 것 같긴 한데, 이산화탄소가 무거워요. 이산화탄소가 공기보다 무겁습니다. 선생님, 아까 전에 여기서 이산화탄소가 바깥으로 나간다라고 했는데, 근데 이거는 뜨거워져 가지고 가벼워서 나가는 거긴 해. 이거는. 근데 이산화탄소는 원래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불이 붙어 있어요. 소화기에도 원래 이산화탄소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를 뿌리면 이산화탄소가 어디 안 날아가고 여기 이렇게 쓱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얘가 산소 공급을 차단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거 드라이 아이스 뿌리는 거는 뭐야? 산소 공급을 차단하는 거예요. 이산화탄소가 그 산소 공급을 차단해 줍니다. 그 다음에 물에 적신 걸레로 덮는다. 근데 이거는 요것도 되고 요것도 되는 거야. 물이 원래 차가우니까 발화점 이하의 온도를 낮추는 거죠. 발화점 이하의 온도를 낮추는 거고, 물을 뿌리는 것도 그렇고요. 흙이나 모래 뿌리는 것도 발화점 이하의 온도를 낮춰주는 거예요. 자, 소화기는 뭐 이렇게 다 학교에서도 뭐 했을 것 같고 뭐 이렇게 생겼죠. 그 안전핀이라고 하는 게 있고, 이거 움켜쥐면 이제 발사되는데 이게 꽂아져 있으니까 발사가 지금 안 되는 거지. 자, 불이 났어. 그러면은 이걸 뽑고 가면 안 돼. 뽑고 가다 보면 누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대로 옮기는 거야. 옮겨. 운반을 하시고, 그 다음에 안전핀을 뽑아야 돼. 뽑을 때 이게 아무나 뽑지 못하게 뭐 이런 플라스틱 같은 거로 좀 있는데, 이거 되게 약해. 이거 뜯으면 뜯기는 거예요. 이거. 응? 그 다음에 안전핀을 뽑고 바람을 등지고, 바람을 등진다라는 거는 뭐 이렇게 불이 났는데 바람이 이렇게 불어요. 이렇게. 근데 내가 여기서 바람을 마주 보면서 뿌려. 바람을 마주 보면서 막 뿌려요. 그러면 바람 때문에 나한테 막 이렇게 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일로 뒤로 가서 바람을 등지고, 바람을 등지고 뿌리는 겁니다. 소화기 손잡이를 이걸 움켜쥐시면 되죠. 그래서 이거 쓸듯이 잘 뿌려라. 근데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이 분말 소화기는 특히 불에 닿으면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그런 물질로 되어 있어요. 자, 열 분해 과정에서 열이 발생하고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그런 소화 그 물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화기를 막 뿌리면 거기 이산화탄소가 나와서 그걸 덮고 있는 거야. 자, 바람을 등져야지 바람을 마주 보면 자기한테 그 소화액이 올 수가 있죠. 이해가시죠? 자, 뭐 요것도 아까 설명했고, 타고 있는 심지를 핀셋으로 잡으면 연료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꺼진다. 자, 초를 알루미늄 포일로 감싸고 불을 붙이면 꺼지는 거는 열이 알루미늄 포일을 데우는 데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게 발화점 이하의 온도가 됩니다. 알루미늄 포일로 감싸면은 열이 차단돼요, 열이. 그래서 꺼질 수가 있죠. 자, 화재 발생 시 대처 요령. 가스레인지 뭐 이런 부주의한 사고로 화재 발생하고 아이들 불장난하기도 하고, 전기 콘센트에 너무 많은 전기 제품 연결해도 꺼지고요. 전열기에 옷이나 뭐 종이 등이 들어갔을 때 사고 날 수 있고, 학교에서는 이제 전기 누전, 알코올 램프로 인한 화재, 실험실에서 부주의로 인한 화재 등이 있습니다. 당연히 119 빨리 신고하시고, 비상구로 대피하고, 승강기 대신에 계단 활용하고요. 엘리베이터는 이제 불이 나면은 글로 이제 대피하는 거는 안 좋고, 그다음에 자세를 낮춰야 된다. 이게 유독가스 때문에 이렇게 질식사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자세 낮추고 이동하시고요. 다른 거는 뭐 알 것 같고. 자, 소화기 같은 거 정기적으로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 소화기에 원래 가스가 채워져 있어요. 그 가스 압력을 체크를 해요. 선생님 학원도 올해 소화기 점검한 다음에 이제 뭐 2대는 더 다시 구입해라라고 이제 소방서에서 알려주고 갔는데, 아무튼 그렇게 정기적으로 소화기도 점검을 해야 된다. 유효기관들이 다 있습니다. 자, 7번 대부분의 물질이 탈 때 공통적으로 물과 이산화탄소가 생기고, 그름은 이제 뭐 불완전 연소할 때만 생기는 겁니다. 그름은 빼주시고요. 7번 X. 촛불의 심지를 핀셋으로 잡으면 불이 꺼지는 까닭은 발화점 이하로 온도가 내려갔기 때문이다. 아니고 탈물질 공급을 막기 때문에 그렇고요. 화재가 발생하면 승강기를 이용해 신속하게 건물로 빠져나온다. 아니고 계단으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전기 콘센트에 여러 개 코드를 꼽지 않는다. 괜찮죠? 너무 많이 꼽으면 전류가 많이 흘러서 열이 발생하고 불이 날 수 있습니다. 자, 다 했고 10% 문제에서 9번에서 16번까지 먼저 풀어봐 주시고요.
다 했어요? 다 하고 있어요? 됐어요? 이번 자, 물질이 연소할 때의 변화. 자, 옳은 것은 철소 연소하면 물 생기는 건 아니고요. 종이 뭐 알코올 연소하면 재가 남는다. 그러니까 알코올은 아니죠. 종이는 남아도 나무가 연소하면 새로운 물질이 생성된다. 이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나 물은 새로운 물질인 거예요. 새로운 물질. 나무라는 어떤 물질에서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진 거 맞아요. 자, 모든 물질이 연소한 후 물과 이산화탄소 생긴다. 모든 거는 아니고 철솜은 이산화탄소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뿌옇게 흐려지는 건 아니고요. 자, 촛불을 덮었던 직기병 안쪽에 붉은색 염화 코발트 조형이가 푸른색 아니죠. 바뀌었죠? 푸른색이었던 게 붉은색으로 변하죠. 자, 10번 석회소가 뿌옇게 흐려지면 이산화탄소가 있다. 이산화탄소. 자, 그 다음에 11번 소화의 조건을 이제 세 가지 골라 기호를 쓰시오. 산소 차단해도 되고 탈물질 제거해도 되고 발화점 미만으로 온도를 낮춰도 되고 소화는 불을 끄는 거니까 기억, 리을, 이응. 자, 그 다음에 탈물질을 제거해서 불 끄는 경우 물 뿌리는 거는 발화점 이하 온도 낮추는 거고 이거는 이제 산소 공급 차단하거나 이제 발화점 이하 온도 낮추는 거고요. 소화기 사용하는 건 이제 산소 공급 차단하는 거고
이거 괜찮고 이것도 괜찮고 리을 미음. 탈물질 제거하는 거 리을 미음. 자, 불이 났을 때 물을 뿌리면 불이 꺼지는 까닭. 탈물질 없앤 건 아니고요. 산소 공급 차단할 수도 있고 발화점 이하의 온도를 낮출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물이 차가우니까 온도가 낮아지는 것 효과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연소와 소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연소 조건은 소화의 조건과 같다. 같지 않은데 이제 연소는 이제 세 가지가 다 갖춰줘야 되고 소화는 이제 그 중에 하나씩만 빼도 돼요. 탈물질이 있으면 소화가 되지 않는다. 그건 아니고 산소만 있으면 언제나 연소가 될 수 있다. 아니고 탈물질이 있어야 되죠. 소화는 연소 조건을 모두 제거하는 거 아니고 연소 조건은 탈물질 발화점보다 낮은 아니고 돋보기로도 이제 불 붙일 수 있는데 발화점에 도달하면은 불이 붙을 수 있죠. 6번. 자, 소화기 사용법 옳은 거. 호스를 불 쪽 향하게 하는 건 뭐 당연하고 바람을 마주보고 있는 거 안 좋고 자 손잡이를 꽉 움켜쥐면 불이 주면서 불을 끈다 괜찮고 자 소화기를 위아래 손잡이를 잡고 사용한다 위아래 손잡이를 잡고 사용한다 위아래 손잡이를 잡고 사용한다 맞지 않나? 맞는 것 같은데 안전핀을 먼저 뽑은 후 이동한다 아니고요 이동한 다음에 뽑아야 되고 소화기를 다 사용한 후 안전핀을 다시 꽂아 놓는다 이건 안 좋아 왜냐면 한번 가스가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정작 위급할 때 소화액이 안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럼 이런 거는 이제 한번 쓰면 끝입니다. 예. 그 내부 가스가 있어야 되거든요. 1번, 3번, 4번.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처율은 옳지 않은 거 모두 고르시오. 가구 밑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뭐 괜찮은 것 같은데. 나무로 된 책상 밑으로 피한다 아니고. 계단 대신 승강기 아니고요. 불이 난 것을 뭐 알려야 된다. 괜찮고 가만히 기다린다. 안 좋고 괜찮죠? 예. 몸을 세운 후 안 좋네. 몸을 수그리고 예. 자 문의 손잡이가 뜨거울 수 있으므로 직접 만지지 않는다. 괜찮네. 자 2, 3, 5, 6 자, 3% 문제 5번부터 8번까지 해보시고요.
됐어요? 자, 5번에 그 성랑이 어떤 옛날에 문제를 내서 불을 피웠는데 연소의 조건과 관련지어 쓰지요. 그러니까 이게 마찰열로 발화점 이상의 온도가 되게끔 한 거죠. 마찰에 의해 발화점 이상의 온도가 되게 하여 연소시켰다, 뭐 시킨다, 뭐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열심히 문질러서 발화점 이상의 온도가 되면은 불이 붙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스레인지에 불을 붙이면 불꽃의 색이 다른 경우가 있으며 파란색일 때보다 노란색일 때 온도가 더 높다. 그런가? 파란색일 때가 더 높다. 맞지? 자, 위와 같이 불꽃의 색이 다른 까닭을 연소 조건과 관련지어 쓰시오. 근데 이게 산소 공급이 잘 되는 거랑 잘 안 되는 거의 차이예요. 산소 공급이 되는 정도가 달라서 색이 다르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완전 연소가 되면 지금 파란 색깔인 거고요. 불완전 연소가 되면은 이렇게 됩니다. 노란색이 되는 겁니다. 타지 않은 그런 물질들이 열을 받아서 이제 그을음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빛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약간 이렇게 될 때는 뭐가 물이 묻어 있거나 이러면은 이런 경우 많아요. 뭐 이렇게 물이 좀 묻거나 이러면은 색깔이 좀 이렇게 나는 경우 많습니다. 자, 7번. 촛불에 이제 부채질하면 꺼진다. 꺼지는 이유는, 초가 꺼지는 이유는 탈물질인 기체 상태의 초가 날아가서 제거되었기 때문에 탈물질이 제거가 된 거죠. 근데 이거는 더 잘 타죠, 얘는. 뭐지, 숯불인가요? 숯불은 고체 상태로 타는 거야. 숯불에는 산소 공급이 잘 되어 더 잘 탄다. 산소 공급이 잘 되어서 잘 타는 거죠. 자, 집안의 천장에 화재가 나면 소리가 나는 화재 감지기가 있다. 뭐 여러 가지 화재 감지기가 있는데 보통은 바이메탈이라고 하는 걸 사용합니다. 우리 예전에 이제 한 적이 있을 텐데. 열나면 쌤 그렇죠. 이거 뭐 열나면 피는 거 아니죠, 그렇죠? 아직 묻어 있는. 여기 바이메탈이잖아요. 그 바이메탈을 이용해서 피는 거죠, 이렇게. 빗나간다. 약간 이렇게.
보통 이제 바이메탈을 활용합니다. 온도가 높아지면 바이메탈이 구부러지면서 전류가 연결이 되죠. 네, 전류가 흐를 수 있게 되어 경보가 발생하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이산화탄소가 더 무거워. 이산화탄소가 무겁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이게. 이거 1, 2번 풀어봅시다. 심화 문제. 1, 2번 한번 풀어보시고요. 정말에 그렇지. 수가 같지요? 이게 지금 이산화탄소가 무겁다라는 걸 의미하죠. 소화기를 만드는데 이산화탄소가 쓰이는 까닭은 이산화탄소는 타지 않아요. 왜냐면 이미 다 탄 거야, 사실 알고 보면. 타고 난 다음에 이산화탄소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는 이제 타지 않아. 그래서 이산화탄소는 공기보다 무겁습니다. 이산화탄소는 공기보다 무거워서 그 탈물질 주변에 있으면 그 공기를 산소를 차단할 수가 있어요. 산소를 차단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소화시킨다.
때문에 불을 끌 수 있다. 공기보다 무겁고 이미 탄 물질이야 사실은. 탈물질이 아니라. 자, 향연기가 움직임. 요거는 뭐 약간 나올 수는 있습니다. 약간. 요거는 거의 잘 안 들어가요. 왜냐면 이미 공기가 있기 때문에. 근데 얘는 이제 이렇게 들어가죠.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꺼지지 않는 애는 다죠. 다. 답니다. 예. 왜냐면 뭐 뜨거운 공기는 위쪽 구멍으로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이제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산소 공급이 잘 됩니다. 산소가 공급이 되니까 잘 탈 수가 있다. 자, 요 내용 정리하고요. 물질이 빛과 열을 내면서 타는 게 연소이고 주변이 따뜻하고 밝아진다. 연소는 이제 물질이 산소와 빠르게 반응하면서 열과 빛을 발생하는 현상이고, 자, 무엇은 물질이 타지 시작하는 온도, 발화점 말하는 거고, 세 가지 조건, 탈물질, 산소, 발화점 이상의 온도. 대부분의 물질이 타면 물과 이산화탄소가 생기고요. 물은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가 붉게 변하는 것으로 확인하고, 이산화탄소는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지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소화시키려면 탈물질을 제거하거나 산소 공급을 막거나 발화점 이하의 온도를 낮추면 되고요. 승강기 대신 계단을 활용해야 된다. 계단을 이용해야 한다. 저 실험은 이게 녹화가 되나? 녹화가 되는 건가? 자, 이거는 이제 소화 얘기인데. 얘긴데요. 이게 이거는 좀 좋아. 이거는 이제 식 뿌려가지고 쓰는 거예요. 이렇게 뿌려가지고. 근데 이거 여러 번 써도 돼요. 이 소화액은. 그래서 이제 간단히 불이 나면 이걸로 이렇게 끄면 됩니다. 여기다가 잠깐 뿌려놨습니다. 여기다가 지금 있는 점도 잡거든요. 이거는 얘는 이제 파이어 스틸이라고 해서 이게 마그네슘 같은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가 이게 마찰을 하면 이제 마찰열에 의해서 금방 이렇게 불꽃이 나와요. 네. 그리고 요 이제 불을 내는 거죠. 거기에 불을 태워볼게요. 이게 태울 때 이 마그네슘을 학생들 보고 해보라고 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요령은 얘를 좀 이렇게 가루를 좀 이렇게 긁어가지고 가루를 이렇게 마그네슘 가루를 여기다 마그네슘 가루를 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가루를 좀 넣고 일단 이제 이렇게 하는 거니까. 붙었죠? 아까 전에 소화액 여기다 놔뒀다. 있나 모르겠습니다 지금. 꺼졌지? 여기 무거운 소화액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게 꺼주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지만 소화액이 있는 거예요. 무거워가지고 안 날라가고. 얘가 무거운 소화액이 있는 거예요. 이산화탄소는 안 돼. 여기도 지금 약간 있을 거야. 다시 해보자. 해보면 좋은데 근데 안 되더라고요. 해볼래? 해볼래?
이렇게 마그네슘 가루를 이렇게 떨어뜨려 놔 이렇게. 여기 좀 여기 보여요 가루? 긁어가지고 떨어뜨려 놓고 얘를 이렇게 잡고 얘를 이렇게 누르듯이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됐어? 끈다. 아 그냥 꺼졌네. 붓기 전에 꺼졌네. 부어서 끄는 거는 니네가 해보자 그럼. 부어서 끄는 거는 그냥 니네가. 이걸 바로 뿌리면 안 돼요? 아 그러면은 하여튼 이게 더 소화액이 공기가 무겁다. 그거 알려주려고 하는 거지. 그럼 바로 꺼도 돼요. 그냥 바로 꺼도 되는데 무거워. 뭔 소리야? 이거지. 공기보다 무겁다. 공기보다 무겁다. 안 그래. 알차라고 내가 할게. 그럼 부어볼게. 꺼져라. 안 꺼지네. 저 용하고 있는 거. 꺼. 꺼져. 저 여기 뭐 있죠? 여기 뭐 있습니다. 잠깐만. 초를 해줘야 돼. 초를 해봅시다. 그래가 나는 냄새가 난다. 액체까지 붙이는 거 살짝 부어보세요. 이게 산소가 부족해지니까 산소가 부족해지니까 그을음이 발생하는 거예요. 지금 그을음 발생하는 건 산소가 부족해서 그래요. 찡겼다. 그렇죠? 여기 기체가 있는 거, 무거운 기체가. 자, 여기까지 하고